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초기 면담의 유형에는 관계지향적 면담이 있고요. 정보지향적 면담이 있어요. 관계지향적 면담은 재진술이나 감정의 반영, 감정이입 이런 것들 쓰죠. 하지만 정보지향적 면담에는 재진술, 감정이입 이런 것들은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보지향적 면담은 결과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고 탐색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고 탐색을 합니다. 당연히 상담의 틀은 상담자에게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고 탐색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왜라는 질문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어요. 폐쇄형 질문은 yes예요, no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개방형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상담 과정, 초기, 중기, 종결입니다. 상담 절차 혹은 과정이라고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첫 글자를 따서 관진, 목계, 평입니다.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그리고 개입, 평가요. 관진, 목계, 평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담의 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초기, 중기, 종결 앞에는 당연히 접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접수에 따라서 상담사가 할당이 돼서 그 상담사가 첫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이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상담사가 첫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상담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보고 상담 내담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죠. 상담사가 상담 신청서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당연히 상담사는 복장에 신경 써야 되고요. 내담자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접수 면접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불참한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고요. 그 불참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담 과정 초기, 중기, 종결 중에서 초기 부분입니다. 초기는요, 바로 관계를 형성하고요, 상담을 구조화시키고 문제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상담 내담자 라포 형성, 즉 관계 형성을 하고요, 상담을 구조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건지, 2주 단위로 만날 건지 이런 상담 과정을 구조화시키고요, 내담자에 대한 문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수준은 어떤지 간단한 진단이나 측정 같은 거를 해보기도 하고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오답이요. 통찰의 확대자에 주목해 보세요. 통찰의 확대 부분은요, 바로 중기 이후 과정에 해당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하는 자기 통찰 부분은요, 간단한 자기 인식 수준, 진단, 측정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초기 면담의 최종 종결은 그래서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담 목표 설정은 그래서 초기 단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기 단계의 시작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상담 목표 설정이 중기 부분에 가 있는 문제도 사실은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정상적이에요. 초기 면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내담자에 대해서 조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한 직업 추천, 이거 초기 면담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당연히 특정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오답이에요. 그 외에도 상담 과정에 필요한 과제물 부여하기도 하고요. 내면접 과정이 외면접 과정을 논박하지 못하도록 수행하기도 합니다. 중기는 정해진 목표를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즉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평가하겠다. 이거 이미 초기에 끝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평가 이거 대표 오답입니다. 중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오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도 해요. 내담자한테 문제를 직면시키고 도전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훈습, 일종의 훈련을 시켜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최종 종결 단계요. 내담자가 준비가 됐는지 준비도 평가하고 관계를 종결합니다. 대표 오답이요. 상담 목표를 설정하겠다. 이거 종결 단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초기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상담 목표고요. 자신의 감정을 상담자에게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종의 관계 형성이죠. 이거 역시 초기에 어울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종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초기 면담 시의 상담자 행동입니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친화감을 형성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유머를 사용한다든가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적절히 상담자 자신의 것도 공개하는 어떤 그런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도움이 되는 비언어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미소, 눈맞춤, 끄덕임, 최적거리 유지하기. 여기서 최적거리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는 뜻이고요. 자연스럽게 눈 맞춤하고요. 최적거리를 유지해주고 약간 신체적으로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기. 그 다음에 등받이에서 등을 떼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최적거리의 상태고요.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요. 한마디로 취조하면 안 됩니다. 질문과 해석질하고 내담자 분석질하고 행동 평가도 하고, 사실 처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거 하는 놈 정말 최악이죠. 막 판단하고 충고질하고 결단력하고 개입하고 벌써 해결 중심으로 가고 자세한 질문하도록 꼬치꼬치 캐묻고 내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사용하는 거, 이거 모두 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공감의 핵심 키워드는 딱 둘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까지 반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정까지 반영해서 자기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위치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감을 했다고 해서 동의하거나 꼭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답의 케이스, 내담자에 맞춰 수용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주관자의 경험에 맞춰 자신을 맞춰줘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둘 다 오답의 케이스고요. 공감의 정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면적 감정까지 반영하는 것, 내용 플러스 감정 반영이죠. 자, 두 번째,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 감정을 반영하는 것, 이게 공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질문 기법의 핵심 내용은요, 한마디로 범인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했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고요. 왜 그랬어? 이렇게 왜 물어보는 거, 왜라고 질문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질문은 가급적 개방적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 라는 식의 그 폐쇄적 질문, 단답식 질문,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이중 질문,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했어? 그리고 어떤 계획 갖고 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 별로 좋은 질문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질문은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요. 목표 실현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방해 요소가 뭐냐, 일정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은 목표 실현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이고요. 의사결정자가 누구냐? 이거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상담 기법 직면은요, 내담자가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즉 내담자가 문제에 직면하도록 해서 현실적인 대처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시키는 겁니다. 즉 현실에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와 맞닥뜨려서 현실에 도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직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내담자의 행동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직면시켜서 현실을 통제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직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실제 출제 사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당신은 거부하죠. 하지만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실제 출제 사례들이 있고요. 이 직면 문제는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꼭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씩 훈련해 볼 필요가 있는 파트입니다. 꼭 문제 놓치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상담 기법에서 저항의 처리입니다. 먼저 저항이 확인이 되면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한다든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상담자한테 내담자를 의뢰해버리는 거, 이건 바람직한 저항의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제된 저항의 사례는요, 상담자가 이러이러한 해결 방법을 써보도록 하지요 라고 제의를 했는데 내담자가 우리 회사는 안 돼요 라고 저항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출제된 저항의 사례입니다. 상담기법 리허설이요. 리허설은 어떤 행동을 미리 연습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이 있는 사람한테 미리 모의 면접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연습시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리허설입니다. 상담기법에서 즉시성이라는 건요, 무슨 질문에 즉각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인상, 기대, 무슨 바람, 요런 거, 요 순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주제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즉, 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을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에서 주제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즉시성이에요. 요게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 뭔가 방향감이 없는 경우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무슨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 요럴 때 요런 즉시성이 있는 주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의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인 경우에는 이게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기법 중 수용적 존중의 경우입니다. 수용적 존중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긍정적인 존중입니다. 내담자의 감정, 경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 두 번째, 한 인간으로서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존중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수용적 존중이고요. 실제 출제 사례, 사례도 같이 묶여서 출제되니까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조퇴할래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자네니까 그만큼 참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출제된 사례입니다. 나머지 기타 상담 기법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역설적 의도요. 강박증이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기불안,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예기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일을 맞닥뜨리도록 일부러 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거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기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변화를 꾀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저항하게 만듭니다. 이게 역설적 의도의 지침이고요. 재구성 계획하기는 역설적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항목입니다. 해석이요. 해석은 일단 내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야.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딱 듣고 어떤 내용을 추론을 해서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진술을 안 했는데 추론해서 해석해서 말하는 거 해석이고요.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내담자 속의 마음속으로 감정이 이입이 돼서 쏙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같은 능력, 감정이입이요. 명료화는 상담자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이 있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 거를 콕 끄집어내서 분명하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명료합니다. 최종 집단 상담에서 사용하는 반영하기는요. 어떤 상담원 중에 한 명이 집단원 중에 한 명이 이러이러한 걸 말하면 그 내용을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말하고 있는 집단원의 말과 내용과 감정들을 상담자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영학입니다. 적극적 경청이요. 적극적 경청에 그냥 사실 중심으로 듣기만 하는 거 이거 적극적 경청 아닙니다. 내담자의 음조, 느낌이요. 그리고 내담자가 보이는 일반화, 빠뜨린 내용 혹은 왜곡까지도 경청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내담자 표현의 불일치까지도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요약과 재진술이요.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서 재진술하는 것, 이게 바로 요약과 재진술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